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의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1년 4월 1일 첫 방송.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는 살면서 이제 재테크는 필수의 수단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수단 중에서 저는 주식을 택했고, 그런데 주변에 저와 같은 마인드로 주식을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이제 심심풀이로 글 쓰기 시작했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 주시면서 종목과 섹터에 대해 어떤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하면 즐겁겠다, 재밌겠다, 요거 흥미롭다 생각돼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 녹화 이런 방향은 어, 아무래도 이 돈의 흐름, 이 회전은 상당히 빠른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은 섹터, 종목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괜찮은 종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절대로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제가 누구한테 가르치거나 뭐 추천할 수준이 전혀 못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뭐,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언제나 편하게 댓글 주시면 돼요. 뭐, 무조건적인 비난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이제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매매 스타일은, 스윙 위주라고 보고 최대한 짧게 처리하려고 해요. 일단 성격상 길게 보지를 못해. 뭐 예를 들어가 아니라 일단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최대한 빨리 익절을 하고 이 시장에는 수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자리, 뭐 어떤 타이밍 아니면 뭐 재료가 있다든지 어떤 것들을 판단해서 더 좋아 보이는 또 좋아 보이는 종목에 접근하는 걸 좋아하지 길게는 잘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종목의 바닥을 잡고 기다리기보다는 한번 첫 시세가 나왔을 때 그것에 그 종목의 첫 시세에 눌림목에 들어가서 두 번째 파동을 노리는 걸 좋아합니다. 차트 위주로 보고요. 시황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비중 조절을 할 때 어떤 참고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시황은 음, 예측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어떤 분들은 예측을 해서 잘 맞추고 그에 맞게 매매를 하시겠지만 제 경험상 저는 제가 어떤 시황을 맞춰서 그런 재주는 없었고, 그냥 외부 리스크가 있으면 비중 조절 좀 해야겠다, 공개된 게 없고 당장은 느낌이 좋은데 하면은 약간 비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하는 편입니다. 왜냐, 일단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 되게 많이 들렸던 이야기가 미국채 금리 인상이었죠. 1.6이 막 넘어가고 어쩌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한국장이 미국장이랑 같이 흔들흔들 거렸죠. 근데 요 며칠 최근 한국장 어떻죠?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 약간 약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횡보를 중인데 금리가 그때보다도 더 높은 1.7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1.6 넘었다고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1.7이 넘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시장이? 보통 그러면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건 무뎌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또 예를 들어 뭐 무역 분쟁으로 리스크가 뭐 커지면서 시장이 흔들린다. 무역 분쟁, 무역 전쟁, 미중 전쟁,
요거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닌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걸로 두드려 맞습니다, 시장이. 즉, 제가 보는 외부 리스크는 그냥 참고만 하면서 비중 조절의 어떤 수단이지, 그거를 너무 크게 연연하지는 않자, 말자.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주식 매매 방식입니다. 뭐 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점은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한 분들이 많이 모이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자, 뭐 원래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첫날이니까 첫날이어도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죠. 오늘은 뭐 창투사들도 너무 강했고, 근데 뭐 창투사 두나무 상장 계획이 없다는 뉴스도 보이는 거 보니까 조금 느낌이 에이티넘 상, 하나투자증권, 아, 엄청 잘 갔어, 엄청. 그리고 백신 여권으로 또 크게 움직였죠. 요게 장 초반에 여기까지 빠지길래, 요거는 그냥 어제 사실 이게 장 마감 때쯤이었나 아니면 장 마감 직후에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장 마감 한 5시 50분쯤에 SKT 나는 들은 게 없다, 통보받은 게 없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후달렸죠. 라운시케어가 시외상으로 강하게, 여기서 시외상으로 강하게 들어갔는데 막판에 물량이 40만 주인가 흘러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뭐 갭 두고 주저앉을 줄 알았더니 여기서 크게 내려오고 그냥 그냥 한 20%를 튀어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이 강했던 섹터들이 내일 강할 수도 있지만 미리 조금 요게 앞으로 다시 한번 올 수 있겠다 싶은 종목들은 일단 저는 메타버스, 이 자이언트 스텝 맞나? 이 자이언트 스텝 요게 신규 상장주인데 더블에 상 가고 거의 뭐 그 첫날에 2배까지 가는 상승을 보이고 눌러주고 있습니다. 요 갭까지는 일단 와줄 것 같고, 왔네요 벌써. 이 갭을 내려서 뭐 이 둘째 날 윗꼬리 안에서 모아주는 구간을 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처음에 시장에서 주목받았을 때 선익 시스템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 친구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 사실 60선이 한 조금만 더 위에 있어줬으면은, 한 요쯤 있어줬으면은 14,000원쯤에 그거 밟고 금방 튀어오를 여력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뭐 한비소프트, CMS, 칩스 앤 미디어, 알체라, M게임, YJM 게임즈, 호세스, 즉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관련주가 여러 개 있는데 결국에는 VR, AR, 과거에 VR, AR 관련주였거나 아니면 뭐 VR, AR에 사용되는 어떤 제품을 만든다거나 그 제품을 만드는 기기를 공급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보통. 물론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당장에는 승부보다는, 아직 실체보다는 그냥 테마성이 짙은 섹터다. 그리고 요 메타버스 말고 제가 요게 뭐가 있나 하게 궁금한 거는 요 메가 MD. 작년에 실적도 무척 좋았고, 음, 많이 내려왔어. 장기평, 일단 이 계속 두드려 맞고 뒤로 빠지게 했던 장기평 뚫고 위로 올라와서 오늘 첫 양봉 딱 예쁜 거 만들어 줬는데, 요거 한번 눌림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윌비스, 취업 일자리 관련주죠. 윌비스 다 비슷해요. 얘 지금 이 취업 일자리 관련주들이 어떤 전고 부근에서 양봉을 크게 한번 뽑아내고, 윌비스 어제 3월 말일 양봉 뽑고 오늘 뭐 약간의 흐름이 나왔지만 큰 시세라고 볼 수는 없고, 또 뭐가 있을까? 메가MD도 사실 일자리고, YBM도 YBM넷도 일자리, 에스코넥 에스코넥도 동일하게 다 양봉을 보여준 다음에 눌림 구간. 윌비스는 오늘 위로 뽑았지만 저는 일자리 관련주 중에 어쨌든 요 윌비스 윌비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화공영, 사실 요날 연초에 1월 19일 날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으나 뭐 아주 개미들의 무덤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갭 메꿔주고, 여기 갭 메꿔주고 다시 돌파한 상태입니다. 돌파하고 눌림목 구간. 여기 어떤 재료가 있냐? 보통 이화공영은 대선 정책주 뭐 이런 걸로 잘 엮이는데, 4월 7일에 있을 서울 선거, 박영선, 오세훈, 처음에는 인맥주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정책주들이 움직였죠. 뭐 시멘트랑 뭐 이런 애들 많이 움직였죠. 근데 그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오세훈이 최근에 용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용산 개발할 거다. 근데 욕 많이 먹었죠. 그때 용산 참사 일이 있었는데 뭐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또 개발을 하려고 한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요거 이화공영, 오세훈 용산 개발 요 재료로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 내일은 뭐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고, 내일은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투심이 가장 약한 금요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는 매매보다는 어떤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번 이야기해 볼까? 저는 로봇,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로봇주들, 이 유진 로봇이랑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요 정도까지, 뭐 더 많죠? 하나 더 볼까요? 로보로보, 이 네 종목, 이 친구들이 기나긴 조정 끝에, 눌림 끝에 돌리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아니 저는 이게 빠질 때는, 아무튼 로보티즈가 오늘 더 크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로보스타가 또 올라갔네. 어쨌든 이게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완벽하게 철수 안 한다 라는 이슈로, 그러면 LG전자가 그걸 안 하면 뭘 하겠느냐. 신성 델타테크, 나라 M&D,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 친구들이 반사이익으로 올라갔죠. 뭐 LG가 나는 핸드폰을 안 하고 이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A를 안 하면 사람들은 B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쪽에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LG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LG전자 지분으로 엮여 있는 이 로보스타, 로보티즈들이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단순히 LG전자 따라서 갔다기보다는 일단 흐름이 좋아요. 유진 로봇도 너무 좋고, 유진 로봇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너무 빨간색인데, 뭐 일단 이 상패 시즌 3월인 상패 시즌 지나고 감사보고서도 제출했으니까 눌릴 만큼 눌렸죠. 예쁘게 여기 돌파 나올 때 한참 비비던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그 제자리로 왔으니까, 이 부분 4,000원 부분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로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버는 그냥 로봇주들 움직이면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죠. 근데 얘는 후순위로 뺀 게 최근에 한번 움직였어요. 이게 뭐였더라? 현대가 배민하고 무슨 로봇을 만든다고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움직여갖고 얘는 제일 마지막 순위. 뭐 일단 21년 4월 1일 저의 첫 방송, 앞으로의 어떤 계획, 녹화 방향, 유튜브 동기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챙겨볼 만한 섹터들에 대한 언급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네. 안녕히 주무세요.